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 자, 계속해서 소설 배우고 있는데요. 네 번째 소설, 자전거 도둑입니다. 우리 교재 8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가문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전거 도둑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수나미는 청계천 세운상과 뒷길의 전기용품 도매상의 꼬마 점원이다. 지금 수나미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수나미라는 인물이 나오죠.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청계천 세운상과 뒷길이라 그랬죠. 전기용품 도매상, 이것이 공간적 배경. 꼬마 점원이다. 수나미는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16살이라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토실하니 붉고 눈속은 깨끗하다. 수나미 몇 살? 16살. 수나미 16살. 남자, 그죠?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근무하는 꼬마 점원. 눈속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수하다. 그렇지, 순수하다. 숙성한 건 목소리뿐이다. 제법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다.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자, 청계천 세운상과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고 있는 꼬마 점원 수나미에 대한 소개. 인물에 대한 소개 나왔죠? 발단 부분에서 해주는 게 꼭 인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수나미는 공부를 향한 자신의 꿈을 알아주는 주인 영감에게 고마워하며 점원이 적어도 3명이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묵묵히 해나간다. 아주 이게 뭡니까? 대단한 거예요. 수나미.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명이 할 일을 혼자 하니까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나미 입장에서 사람을 더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안 뽑으면 뭐가 생겨? 이익이 생기죠. 그렇죠? 그걸 좀 잘 생각하십시오. 그럼 주인이 힘들어요? 수나미가 힘들어요? 그렇죠. 보세요. 어쩌다 남들이 영감님에게 꼬마 혼자 데리고 벅차시겠습니다. 좀 큰 애 하나 더 쓰셔야죠. 영감님은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 왜요? 왜 싫어할까요? 이익이 줄어들어. 그렇지, 돈이 더 드니까. 벌레라도 씹어먹은 듯이 이상 야릇한 얼굴로 상대방을 흘겨보며. 왜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싫은 거야. 여기서 나타나는 이 주인의 성격 뭐예요? 구두쇠. 그렇지, 구두쇠. 그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인색하다. 인색하다. 그럼 왜 수나미에게 잘해주는지 대략 눈치를 챘습니까? 눈치채야 돼요. 왜? 수나미가 3명 할 일을 혼자서 다 해내니까 고마운 거지, 그 입장에서. 그렇다고 뭐 부지런해요? 수나미 그러지도 않으니까. 누가 뭐 사람 더 쓰기 싫어 안 쓰나? 어디 사람 같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깡패 놈이라도 걸려들어봐. 우리 수나미가 물든다고. 이런 순진한 놈일수록 구조물에 들긴 쉽거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아주 궁색한 변명이죠. 이게 올바른 변명입니까? 주인 영감의 어떤 성격? 교활한 성격.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영감의 입장에서 사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도 안 뽑는 거죠. 근데 수나미 때문에 안 뽑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하자성어 문제 내보겠습니다. 우리 수나미가 물든다고. 이런 순진한 놈일수록 구정물 주기 쉽거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금목자. 그렇죠. 금묵자.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님인가. 얼마나 고마운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그런 고마운 어른을 위해 그까지 세 사람이 할 일을 혼자 못할까 하고 양팔의 근육이 팽팽히 긴장한다. 누가? 수나미가 이렇게 수나미의 속마음이죠, 이게. 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마운 어른이 보지도 않는 책을 틈만 있으면 본다고 남들에게 자랑한 뜻은 밤이라도 잠만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두라는 뜻일 게다. 이게 쓰나미의 지금 뭐예요? 이게 착각이죠. 쓰나미의 해석이에요. 쓰나미. 이 주인 영감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랑하냐면 쓰나미가 책을 잘 읽지도 않는데 밤에 잠만 자지 말고 참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지도 않는 책을 틈만 있으면 본다고 남들에게 자랑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밤에라도 잠만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두라는 뜻이다. 이게 주인 영감이 이렇게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 주인 영감 돈이 굳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미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거죠. 근데 쓰나미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자, 쓰나미가 그렇게 풀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며 잠이 저만큼 달아난다. 혹시나 하고 보따리 속에 찔러가지고 온 중학교 때 교과서랑 고등학교까지 담임 형이 쓰던 참고서 나무랭이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었다. 책이라야 통틀어 그것뿐이다. 공부에 대한 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공부에 대한 꿈이 있는 거죠. 쓰나미는 공부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주인 영감님이 심심할 때 사본 주간지 같은 것이 굴러다닌 적도 있어서 소년당 호기심이 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인석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며 주인 영감이 가리키는 책에는 결코 이런 주간지 조각이 아닐 것이라는 영리한 짐작으로 쓰나미는 결코 그런데 한눈 파는 법이 없다. 아주 순수해요. 그죠? 쓰나미는 시간이 아까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가게를 닫고 셈을 맞추고 주인댁 식모가 날라온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1시경이다. 와, 11시경. 밤 11시면 어때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그때부터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쓰나미는 이 동네 가게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자, 왜요? 주인 영감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나미의 부지런함은 이 근처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다. 아주 그냥 쓰나미. 근데 쓰나미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제 주인 영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84쪽 가시죠.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물 뿌리개로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는 긴 골목을 남의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고 나서 가게 앞 물건 먼지를 털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을까 연구를 해가며 다시 진열을 하고 제 몸단장까지 개운하게 끝낸다. 그제야 주인 영감이 나온다. 어때요? 쓰나미의 이런 모습 끝낸다라는 요 기억 니은으로 묶으면 쓰나미의 어떤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쓰나미가 어떻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쓰나미의 모습이다. 주인 영감은 만족한 듯 빙긋 웃고 짜식하며 손으로 쓰나미의 머리를 더듬는다. 그러나 알밤을 먹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따뜻하고 큰 손으로 머리를 빗질하듯 두어 번 쓸어내 주고는 부드러운 볼로에서 둥근 턱까지 큰 손바닥에 한꺼번에 감쌌다가는 다시 한번 짜식하고 놓아준다. 쓰나미는 그 시간이 좋다. 어떤 시간? 주인 영감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그 시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주인 영감은 그것을 이용해서 쓰나미를 착취하는 거죠. 이거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육친의 철모르고 푸근히 감싸야 할 나이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될 나이다 이 소리 알겠죠? 그를 셋째 나이보다 어려보게 하는 아직 상하지 않은 순진성이 더욱 그에게 육친애를 목마르게 한다.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볼과 턱을 타고 전해오는 따뜻함, 훈훈함은 거의 육친의 적이었고 그래서 쓰나미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좋았고 꿀같이 단 새벽잠을 떨쳐낸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충족된 시간이기도 했다. 자 보세요. 이 부분 주인 영감의 육친의 적이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인 영감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육친의 적을 느꼈다. 그러니까 쓰나미는 주인 영감에게 뭐를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을 해보죠. 주인 영감에게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자, 발단 부분의 중심 내용은 세운상과 도매상 점원인 수나미는 주인 영감에게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모님 같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내년 봄이 아니라 올봄이 온 것이다. 캘린더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느 해보다도 길게 해먹은 겨울은 뭘 아직도 덜 해먹었는지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신수를 부렸다. 겨울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부분 사람처럼 표현했죠? 무슨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인법이다. 벼랑간 기온이 급강하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낮 동안 떼어서 세워놓은 가게 판자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낮아빠지는가 하면 가게 함석 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펄럭대고 골목 위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는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지금 그 골목의 분위기가 굉장히 을씨년스럽죠?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분위기가 조금 약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불길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불길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사건이 터진다는 거죠.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다.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다마른 빨래처럼 헐헐 나는가 했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정수리를 들이받고 떨어졌다. 어우, 이게 뭡니까? 바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죠.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피가 아가씨의 물결 같은 볼을 타고 흘러 흰 스웨트의 선명한 붉은 반점을 줄줄이 그렸다. 피를 보자 다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가게마다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바람에 간판을 날린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왜? 그 아저씨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주인이니까. 그죠?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사고가 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친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물어줘야 될 돈이 중요합니까? 다친 사람이 더 중요하죠. 다친 사람이 더 중요한 이유는 왜요? 그건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돈 걱정을 하죠. 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 이 세운상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때요? 물질 중심적. 물질을 중시하며 이해타산적, 이해관계를 따지며 인정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운상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질을 중시하며 이해타산적이며 인정이 없다라는 게 이 동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해석할게요. 자, 지랄스러운 바람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돈을 빼앗기느냐고. 그렇지만 돈지가 몇 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을 못 봤으니 그 재수 나쁜 아가씨들 그 재수 나쁜 아저씨한테 때를 쓸 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은 쑥덕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세운상가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나미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 재수 온 붙었다는 것뿐이었다. 바람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수나미는 문득 자기도 재수 온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게 뭐예요?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복선이에요. 자신에게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 큰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힘껏 들어보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크릴 간판 아예 떼어서 안에다 갖다 두고 떼어 세워놓은 빈지 문은 좁은 옆 골목 변소 앞에 끼워 놓았다.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을 사고로 일어나지 않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방하고 있는 거죠. 수나미가 이렇게 나름 열심히 예방했습니다.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바람 부는 서울은 분위기가 어때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웠다고 그랬으니까.
먼지는 물론 온갖 작동사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었다.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손님도 딴 날보다 적고 수나미의 까닭없이 마음이 울적했다. 수나미의 심리가 어떻다? 울적했다. 시골의 바람 부는 날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 줄 아는가. 큰 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달맞게 들까부는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에 얼마나 우렁차고 비통하게 포효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수나미를 고독하게 했다. 그러면 시골의 바람 부는 날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이게 두 개가 어때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죠. 지금 어때요? 수나미의 심리 뭐로 바뀌었어? 고독함. 울적하고 고독하다. 왜? 바람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소리지. 그걸 알고 있는 건 자기뿐인 것 같아서 고독하다 이 소리죠. 전선가게 아저씨가 어두운 얼굴하고 돌아왔다. 가게 주인들이 우르르 전선가게로 모여들었다. 아가씨 안부보다도 보세요. 그 아저씨의 손해가 얼마인가 모두도 그것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사람들 어때요? 인정이 있다 없다? 인정이 없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수나미네 주인 영감도 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욕지거리를 했다. 육실할 놈의 바람 무슨 끝장을 보려고 온종일 이지랄이야. 아마 전선가게 아저씨 손해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손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동정삼아 그렇게 화를 내는 눈치다. 하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손톱만큼도 반가울 리가 없겠다. 바람의 의미를. 간판이 날아가는 횡액, 한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간판의 의미는 뭐예요?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 횡액, 한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이것이 뭡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바람이 갖는 의미예요. 바람의 의미.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의 의미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자, 근데 보세요. 봄바람이 게으른 나무들에게 잠든 뿌리들에게 생경한 꽃망울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가는 날을 모르니까. 여기 봄바람이 기억을 보세요. 봄바람이 한 차례 지나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늑하게 갯날 들판이나 산등성에 있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시골에서는 바람의 의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시골에서는 플러스예요. 이곳 서울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시골에서는 뭐예요? 자연의 생명을 불어넣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의 역할이니까. 그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먼지, 쓰레기, 그리고 간판 떨어뜨려서 사고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 소리죠. 수나미는 다시 한번 울고 싶도록 고독해진다. 자, 전개일의 중심 내용은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골목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수나미는 고독감을 느끼는 거죠. 왜 고독감을 느낍니까? 그 바람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 전화를 받은 주인 영감님이 좀 생기가 나더니 계산서를 작성해 주면서 땡땡상의 200와트 형광램프 5상자만 배달해 주고 오란다. 가까운 데 있는 소매상에서는 이렇게 전화 주문으로 배달까지를 부탁해 오는 수가 많다. 수나미는 자전거도 잘 타 배달되면 문제없다. 그래서 배달 주문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가겠죠, 수나미가? 아까 수나미가 문득 자기에게도 재수가 옴붙을 것 같다라고 걱정했었어요. 이 자전거하고 이제 사건이 관계가 될 겁니다. 자전거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유난해서 조심하느라 형광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다. 주인 영감님까지 묶는 걸 거들어주면서 인서가 까불지 말고 조심해. 사고 내가지고 누구 못할 노릇 시키지 말고. 지금 뭐예요? 수나미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손해볼 것에 대한 걱정입니까? 그렇지, 손해볼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자, 지금 계속해서 주인 영감은 플러스를 묘사하고 있나요? 마이너스를 묘사하고 있나요? 마이너스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사가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말씨가 퉁명스럽긴 했지만 나쁜 말은 아닌데도 수나미는 고깝게 듣는다. 꼭 내깐 놈 다칠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 볼게 겁난다는 소리로 들린다. 수나미는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바람 나게 좋은 거 나왔네요. 뭐가 있어 신바람. 별표 쳐주시고요. 네, 그렇죠? 선생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왔으니까 나올 때 별표를 쳐두는 거예요. 알았죠? 신바람 구해주시니까요.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부침성 있게 외치고는 방긋 웃어 보이고 나서야 페달을 밟고 씩 달렸을 터인데 오늘은 왠지 그래지지가 않는다. 왜요? 수나미가 평소 행동과는 약간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소와는 약간 다를 때 사건이 일어나죠? 사고가 나요.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이죠? 아무 말 안 하고 자전거를 무거운 듯이 질질 끌다가 문기적 올라타면서 느릿느릿 페달을 젓는다.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영감님 말한 거에.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주인 영감님 뒤에서 아꼈습니다. 인서가 조심해! 까불지 말고!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상하게 날카롭고 기분 나쁘게 듭니다. 수나미는 챗 하고 혀를 차고 도망치듯 씩 자전거의 속력을 낸다. 자, 회오리 바람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분위기 지금. 불길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겠다. 자, 계속 갑니다. 형광 램프를 땡땡상에 부리고 나서 수금을 하는데 또 한참이 걸린다. 장사꾼의 생리란 묘한 데가 있다. 왜요? 왜 한참이나 걸려요? 수금하는데 왜 한참이나 걸려요? 돈을 주지 않아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금하는데. 수나미는 아직도 그 생리만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문득문득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다. 왜? 왜 혐오감을 느끼냐? 왜 혐오감을 느끼냐? 뒤에 이유가 나오죠. 금고에 돈을 수북이 넣어놓고도 꼭 땡전 한 푼 없는 얼굴하고 도무지 돈을 내주려고 들지 않는다.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돈이 있으면서 도무지 돈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다고 한다. 그동안에 수금이 되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그 수에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수나미가 서울에 와서 점원 노릇하면서 배운 상인 철학 제1항이었다. 아유 오늘 더럽게 장사 안된다. 땡땡상의 주인은 니코틴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주지 않으려고. 돈을 빨리 안 주려는 변명 같기도 하고 인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수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저런 수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앞으로도 10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수금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돈이 아니라 500원, 1000원씩 푼돈을 녹여서 말이다. 사람들이 어때요? 왜 수나미가 버텨서 장승처럼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지금 받지 않으면 받기가 힘드니까. 이럴 때 수나미는 이 세상에서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장사꾼에 대한 뭐예요? 징그러운 족속. 장사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수나미. 장사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 산숨이 절로 난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 장사꾼들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아까 금묵조합이라고 그랬죠? 때가 묻어가는 거예요. 그걸 수나미도 느끼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나미. 오늘 물건 대금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은행 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거짓말. 수금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이것이 수나미도 장사꾼다운 면모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수나미는 은행 막는다는 말의 뜻은 정확히 잘 모른다. 그 번들번들하고 위험 있는 은행이 뒤로 어디 큰 구멍으로 뚫려있다는 소리인지 뚫려있기로써니 왜 장사꾼이 막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내려는 장사꾼들이 의뢰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수나미도 그래 보는 것이다. 자식아 알았어 기다려봐 돈 들어오는 대로 줄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수나미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먹인다. 수나미는 잽싸게 고개를 움츠러뜨렸는데도 눈에 눈물이 핑돌 만큼 독한 알밤이다. 왜요? 이거는 귀여워서 주는 알밤이 아니라 얄미워서 주는 알밤이니까 세게 때린 거죠. 돈 주기 싫은데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장사 더럽게 안 된다는 주인의 말과 달리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정말로 가게는 조그맣지만 길목이 아주 좋다. 수남이는 좁은 가게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잘 버틴다.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암상까지 하고 있다. 소매상이나 큰 돈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림잡아 10,000원은 됨직하다. 수남이는 비슬비슬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아주 뭐예요? 비위를 맞추고 있죠 지금.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거죠. 주인에게 비위를 뭐하고 있어요? 맞추고 있어요. 장사꾼의 면모죠 이것도. 어떻게 결제 좀 해줍시오 하고 또 한번 빌붙는다. 주인은 짜식하고 또 한 번 알밤을 먹이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앞에서 10,000원을 3번이나 세어보더니 3번이나 세어본다. 아주 주기 싫어서 그런 거죠. 아까운 듯이 내준다. 짜식근 덕지기 갖고 떼는 것 같다니까. 됐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하고 찌붙는다. 수남이는 주인이 3번씩이나 세워서 준 돈을 또 2번이나 센다. 수남이 어떤 성격입니까? 꼼꼼한 성격. 꼼꼼함. 그러고 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저만큼 세워놓은 쪽으로 휘낭이 다름질 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로 배달을 갔어요? 자전거로 배달을 간 수남이가 겨우 뭐를 했어요? 수금을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수남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장사꾼들 팀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순수한 수남이가 장사꾼의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인 영감이 뭐다? 이해타산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다? 물질적이면 이해타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남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건은 이제 범문단부터 시작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범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87쪽 17번 문제까지 풀어오는 것이 숙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혹 수업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